장사 안 되는 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메뉴 개발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에서 천불이 올라와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 다른 채널에 나와보네요.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네네. 좋은 노하우,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짧게는 소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안규라고 합니다.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안대장 TV를 운영하는 안대장으로 알려져 있고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파로홀딩스, 완미족발이라는 이제 지금 현재 한 70개 정도 나와 있는 프랜차이즈의 대표로 있고 세일즈랩이라는 영업을 가르치는 교육회사의 대표로 이렇게 4가지 직업을 가진 안규라고 합니다. 완미족발이 벌써 70개가 갔단 말이에요. 가맹점주님들이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템이나 본사에서 이제 확장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죠. 가맹점주님들 중에서도 네. 잘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제일 먼저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그 모든 매장에 제가 그걸 붙여놨거든요. 완미의 신조라고. 제일 첫 번째 인사 크게 하자. 두 번째 친절하자. 깨끗하게 하자. 제가 장사 안 되는 매장들 가보면 제일 처음 진짜 인사 잘하는 매장 없어요. 손님 왔을 때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3발자국만 더 나가면 되는데 그걸 진짜 안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가슴에서 천불이 올라와요. 본사 대표 입장에서 아니 엄청난 뭐 기술이 아니라 일단 기본기만 지켜도 저는 음식점이 반 이상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돈을 쓰러 다른 매장에 갔는데 사장이 멀뚱멀뚱하게 있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걸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렇죠. 근데 인사도 크게 활기차게 걸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 천안의 기른정 사장님이라고 이제 매장을 3개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은 아무리 바빠도 손님이 오면 평소 목소리랑 톤이 확 바뀌어요. 어서 오시라 들어오시라고 밖에 춥죠 막 몇 분이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손님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매장들 가면 다 똑같아요. 일단 인사 잘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장을 보면 잘 안 되는 매장은요 전체적으로 지저분해요. 점주님들이 어떤 청결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많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오픈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주님 가게 상태가 이게 뭐예요? 그 사람 구해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분들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안 구해져요. 구하는 것도 능력인 거고요. 그럼 가족을 끌고 들어오든지 뭐든지 할 수 있게 만들든지 그건 능력치거든요. 안 구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요. 알바몬 같은데 무료 공고 내놓고 사람 안 구해진다고 해요. 지금 이 치열한 현장에서 알바몬에 유료 광고 비싼 거를 내도 모자른 판국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점주님들 공고를 내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이미지 자체를 만들어서 그 공고도요 예쁘게 써야 돼요. 끌리게 써야 돼요. 글 재밌게 쓰시는 분들은 알바몬이나 공고 보면 되게 재밌게 쓰세요. 되게 재밌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덜렁 써놓고 사람 안 구해줘요. 그거는 정말 핑계거든요. 개인 매장이 사실 이런 것들 잘 못하거든요. 뭐 카피를 짠다거나 아니면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공고할 때 쓰거나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이제 본사에서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하지 않거나 해서 좀 채용에도 좀 힘듦을 겪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본사 대표님들 나오시면 가맹점주니 자랑하기 바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걸 누가 좋아하냐고요. 우리 못하는 가맹점주 이래서 못하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저는 신선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아무리 좋은 컨셉을 갖고 마케팅을 잘하고 무슨 기술이 들어가도요 결국 기본기를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점주님들한테 맨날 제발 좀 주의하자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제발 매장 앞에서 담배 좀 피지 말자. 손님들 있는 데서. 그거 진짜 기본기인데도 안 지키세요. 담배 연기가 안 들어온 데서 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손님들 눈에서 사라져달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기본기거든요. 오늘 내용이 저는 진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간에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 보면은 어떤 뭐 자질구레한 스킬들, 뭐 마케팅 방법, 또 막 이런저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실무적인 부분에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가맹점주님들한테 어떤 마케팅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접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또 교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이 마케팅도 잘 하더라. 어떤 식의 마케팅을 잘 한다. 요거는 거 좀 오픈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컨셉으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할지 그게 확실해야 돼요. 어떤 컨셉과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뭐 저희 완미족발의 스토리를 따지면 왜 족발은 우리 평생을 먹어왔는데 맨날 무생채랑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문에서 출발한 게 저희 완미족발입니다. 어떤 이런 스토리 라인. 그리고 저희는 점주님들한테요 인스타 마케팅 할 거를 본사에서 해서 다 보내드려요. 전부. 전라도에서는 족발도 18첩 반상으로 먹는다는데 실화인가요? 완미족발 이제 음식 먹는 법 넣고 실화였네? 우리 동네에도 생겼네? 당장 가봐야지. 점주님들한테 이걸 알려드려요. 알려드리는데도 자꾸 복잡하다고 잘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그냥 의뢰하시면 돼요. 우리 본사에 의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광고대행사에 의뢰를 하셔도 되고 저는 인스타 타겟팅 광고가 제일 효과가 좋다고 봐요. 저 지역에서는
네. 반경 10km 딱 잡고요. 그걸로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해서 돌리는데 단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서 돌려야 된다. 하나 가지고 주구장창 쓰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없죠. 꾸준히 돌려야 되고 꾸준히 기획해야 돼요. 디자인이라도 조금씩 바꾸고 카피라도 조금씩 바꿔서 뭐 하루에 5,000원을 돌리든 10,000원을 돌리든 그건 조금씩 계속 바꿔줘야지 클릭률이 늘어나고 유입률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다. 5만 원만 해도요 한 10만 명한테 노출이 되니까 그러면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블로그랑은 파급력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봐요. 블로그도 쌓아놔야 사람들이 가는 건 사실인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인스타 타겟팅 광고가 제일 제가 마케팅을 총괄했을 때는 제일 효과가 좋았어요. 자영업자분들이 그거는 광고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많이 비싼 거 아니야, 나는 뭐 인스타만 할 줄 알았지 광고 태우는 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저기 유튜브에 인스타 광고하는 법이라고 검색만 하셔도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냐면 인스타를 켜서 비즈니스 계정으로 바꾸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끝나요.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블로그, 네이버 카페, 인스타, 뭐 페북 모든 마케팅을 총괄하지만 제일 쉽고 효용이 가장 높은 건 무조건 해야 되겠죠. 저는 인스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서브적으로 블로그는 조금만 쌓아놓으면 되고 블로그 체험단 많이 부를 필요도 없고 저희는 키워드를 몇 개를 뽑아줘요. 이거는 꼭 넣어주세요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하셔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이버에 키워드 도구라는 것도 있고요. 키워드 마스터라고만 쳐도 지금 너무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인스타 타겟팅 광고는 무조건 해라. 또 이제 블로그 체험단 할 때도 유효 검색수 같은 걸 좀 찾아서 직접 부탁을 해서 그 키워드만큼을 쓰게끔 하면 블로그 지수가 좀 낮더라도 상위에 노출될 그렇죠. 확률이 높아간다. 훨씬 올라진다. 높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드려도 잘 안 하는데 사실 일반 분들이 하려면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는 그냥 기획만 몇 개 하셔가지고 크몬 같은 데 보면 이미지만 주면 이렇게 글은 덮어서 써주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럼 하나 제작하는데 뭐 5만 원이면 제작이 되니까. 왜냐면 블로그 체험단들 광고 대행사에 아무리 막 15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불러봐야 정말 효용이 떨어져요. 확실히 내가 기획하는 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럼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실 때 중간에 잠깐 나왔던 건데 스토리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프랜차이즈 본사만의 스토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개인 매장들, 우리 독립 매장들은 스토리라고 하면 스토리 그게 왜 필요해? 그리고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이 두 가지가 엄청 좀 고민이시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이 스토리지 저는 그냥 스토리는 그냥 컨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매장의 스토리는 컨셉과 컨셉. 장점. 저도 예전에 개인 매장을 많이 운영을 해봤지만 내가 창업을 할 때는 이게 왜 장사가 잘 되겠다라는 그거를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창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뭔가 장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요 최대한 부각시키는 거죠.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완미도 뭐 70개 매장 다 잘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본점에서 일요일 날 회의하면서 저녁에 신메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사 안 되는 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메뉴 개발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 내가 내 음식을 먹어보고 그리고 먹어볼 때도 우리가 만든 거요 레시피별로 쫙 모아놓고요 먹으면 다 맛있어요. 다른 매장 걸 갖고 와서 먹으라고 제발. 김치찌개를 판다고 치면 김치찌개를 내 거를 끓여놓고요 맛집 김치찌개를 포장을 해와서 3개를 놓고 비교해봤을 때 괜찮다, 우리가 전혀 꿀릴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 김치찌개 뭔가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부각시켜서 마케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장사 안 되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조건 신메뉴 개발이에요. 그러면서 원래 있던 컨셉도 없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더 후달리면 이제 광고 대행사 막 여러 곳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엔 폐업 아니면 업종 변경인데, 제가 업종 변경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빛에 이미 자신감이 많이 없어요. 한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했을 때는 분명히 이걸 했던 이유가 있거든요. 절대로 장사가 안 될 때 하는 건 신메뉴 개발이 아니다. 기본기를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내 음식을 다른 음식과 꼭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먹어보는 거.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완전 그냥 다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마케팅에서는 사실 이게 거의 다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다들 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리고 저희 점주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오늘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경쟁이잖아요. 식당이랑 창업이란 건 경쟁이잖아요. 사장님들은 항상 매장 안에 있으니까 이걸 내 자신과의 싸움처럼 살라고 하거든요. 다른 매장을 보세요. 다른 매장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특징이 있느냐? 확고한 게 있느냐? 손님들이 좋아할 것이 있느냐? 이거를 계속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요. 맨날 잘 되는 매장 가서 먹어보면 별거 없네. 그 다음에 일단 자기 매장 밖을 못 벗어나세요. 안 되는 매장일수록 그 안에 갇히니까 자기만의 세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신메뉴 개발하는 것도 종업원들이랑 자기네들끼리 먹어보고 와 맛있다.
비싸. 맛은 있겠죠. 근데 옆집 가게랑 비교해서 먹어보면 별론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에 안 갇히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장사 안 되실 때 밖으로 많이 나가서 보시고 벤치마킹 하시고 그렇게 한번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이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창업 설명회 여러 군데 많이 가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료 상담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프랜차이즈 운영하는 본사 대표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대표님 말씀처럼 장사 안 될수록 밖에 많이 나가서 네. 다른 매장 가서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세미나 같은 데도 참석하시고, 아유 장사하기 바빠 죽겠는데 네,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세미나 오시는 분들은 계속 오시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정말로 신불자가 돼서 병원 대기실에서 자고 이러면서 내가 이걸 이겨냈을 땐 영화다. 이 바람을 못하면 다시 언제 바람이 우리한테 불어올지 모른다.